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배롱나무 꽃은 고개를 들고 봐야죠. 적당한 눈높이에 장미도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들꽃은 어떻게 볼까요? 무릎으로 보는 겁니다. 몸을 낮추고 시선을 고정하고 유심히 봐야 보이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닙니다. 자가도 아름답고 향기도 있으니 다 같은 꽃이고 가치 또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눈에 잘 띄는 커다란 꽃, 향기가 진동하는 꽃만을 찬미하며 살았던 건 아닐까요? 인생은 자신을 낮출수록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백만 선생님 모시고 캄보디아 다녀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예. 슬펐던 거, 기뻤던 거. 아, 슬펐던 거요? 다 슬펐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다 슬펐던 거 아니고요.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슬펐던 게 그 에이즈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에이즈 환자 아이들입니다. 참 그걸 이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먼 그 장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무슨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한 예수님이 무슨 뭐 애매하게 대답하죠. 성경에는. 그런데 뭐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만은 전지전능 하나님 도대체 존재하는 건가에 대해서 나도 신앙이지만은 좀 생각하게 하는. 저 애들이 저 천진난만하게 노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몰라요. 지금은 좀 두세 살 먹은 애들은 모릅니다. 그러겠죠. 좀 크면 클수록 내가 왜 이 수녀님들하고 사냐. 내 친구는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왜 수녀들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젠 그 애들이 커갈수록 매일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자기 존재를 알게, 자기 실존을 알게 되죠. 그렇겠죠. 예. 그때 애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을.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게 가장 슬펐습니다. 방글방글 웃는 깐난쟁이가 제가 언젠가는 자기 그 정체성을 알 텐데 그때 그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은 이거 인간으로서는 참 참기 어려운 그러네요, 슬픔이죠. 예.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계속 보신 거잖아요. 봤죠. 예. 봤죠. 그 7개월 동안 아이니까 7개월이면 저는 이제 크는데. 제가 살았던 기관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제가 자주 거기를 갔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기관 장애인 직업학교 중에서 직업학교에도 그런 애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학교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에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한 거죠. 제가 책에는 그 사연을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상황을 여자를 남자로 하고 남자를 여자로 하고. 그 본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걔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에이즈균은 혈액으로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죠. 사람들 다 찜찜해하죠. 그럼요. 걔는 그래 공부를 무지 잘해요. 똑똑하고.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취직을 못 하죠. 다른 일반 기관에. 신체검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거 참 사람을 너무 슬프게 합니다. 너무 슬프게 해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밖에 부모한테 얻은 그 몹쓸 균이 몸에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신체적 장애보다 더 어떻게 충격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건 신체적 장애는 장애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병이 이게 약이 아직 없어요. 치료약이. 그냥 억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심한 경우는 성장이 정지돼 버립니다. 거기 나옵니다. 내 책에 나옵니다. 벨시라는 애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여섯 살 돼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1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는 그 병을 보균을 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간 성장이 정지돼 버린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 것도 힘들어요. 걔들하고 노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정신세계는 계속 발전할 거잖아요. 알죠. 똑같죠. 정신은 똑같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그것이 한두 명이냐고요. 이게 국가인가. 국가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대해서 참 가장 슬펐고 또 가장 기뻤던 것은 그 폴포트 킬링 필드 때 종교 탄압이 많았습니다. 그 불교 국가인데 불구하고 승려들 내쫓고 탄압하고 순교를 시키고 순교한 거죠. 카톨릭, 개신교 다 쫓겨내고 그때 그 성모 마리아상을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근데 누군가가 메콩강에다가 깨부시기가 어려우니까 용광로 들어가려는 그 성모 마리아상을 강에다 빠쳐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죠. 빠뜨려 놨겠죠. 누군가는 언젠가는 건질 수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베트남 어부가 강에서 고기된 어부가 꿈속에서 나타난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영상을 놓고 그 무슬림인데 불교는 2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걸 보고 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그 성당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그 종교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치유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틈나는 데로 갔었죠. 틈나는 데 갔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이제 신앙으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 찍어 왔는데 집에 확대해갖고 사진이 있죠. 그거 보면은 꼭 그 성모 마리아님 땅 속에서 물 속에서 차디찬 물 속에서 30년 40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어부의 꿈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춥다. 나 좀 건져주시오 하고 어부의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카톨릭 신자가 알게 돼서 그 지점으로 갔더니는 진짜 그거 있더랍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양해갖고 지금 세워놨죠.
마리아께서 추운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 그냥 계시기에는 세상이 너무 참혹해서 빨리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거기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마리아님이 발현할 때는 항상 고통받는 데서 봤대요. 네. 고통받는 시대에 마리아께서 발현했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혀 카톨릭 관계 없는 그 불교 신자, 하나는 불교 신자, 하나는 그 무슬림 신자인데요. 그 나타난 거예요. 더 확실하네요. 카톨릭 신자가 발견한 거고. 카톨릭 신자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첫째 분은 그걸 건져놓고 이게 무슨 쇳덩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쇠로 된 그 동상이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용광도에서 고물 넣고 팔아먹을까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알고 사서 이제 딱 해놓은 거죠. 지금도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가는데 불교 신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럼 이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많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거기 있습니다. 저도 병이 많아서 마음의 병이 많아서. 그래서 그 전 선생님 말씀대로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될 때는 항상 고통받는 시대에 전쟁 때나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성모 마리아가 보시기에 캄보디아의 현재 상황이 그 참혹의 극점이라고 참혹합니다. 이 참혹함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면요,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념이 추상적으로 잘 안 들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 생활비가 $1, 1,000원입니다. 1,000원이 안 되는 사람이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나라가 최빈국입니다. 그게 3분의 1이 1,000원 갖고도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상상을 못 합니다. 끼니 때우면 그냥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운 나라니까 여기저기 바나나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너 바나나 밭에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따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못 따먹어요. 야생 바나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생 바나나고 다 산마다 밭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난한 사람들은 바나나도 먹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더운 나라인데 뭐 무슨 난방비가 필요 있냐. 여기저기에 주워 먹는 거 과일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과일만 먹어서 되나요? 아무리 바나나가 완전 식품이라지만 그것만 먹고는 곤란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6,000불, 5,000불이지 않습니까? 1인당 GDP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경제적 수준을 행복 지수를 계량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지만 얼추 봐서도 26,000 대 1입니다. 100,000. 26,000 대 1,000이죠. 26대 1이에요. 생활 수준이. 제 북한이 3,000, 4,000불이라죠. 거기는 1,000불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같은 인도지나 반도에서도 옆에 나라인 태국하고 거기 베트남은 거기는 선진국입니다. 거기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기 후진국이잖아요. 인도지나 반도에서는 잘 살고 그렇겠네요. 캄보디아에 비해서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환자가 있으면 앰뷸런스에 싣고 호치민 갑니다.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학용품이랄지 식료품이랄지 모든 공산품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타일랜드나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물론 아주 고급 소비재,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건 물론 선진국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 이런데 일용품들. 이게 도대체 국가가 뭐냐, 정치 지도자들이 뭐 했냐 그동안에. 참 그걸 보고 슬픈 거죠. 거기에 성모 마리아님이 이제 나온 거죠. 발현된 거죠.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 6번째 곡지에 앞장에 쓰신 걸 제가 지금 이렇게 펼쳤는데 짧은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캄보디아에서 보았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 삶의 방식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다. 경쟁보다는 동행을 추구하고 다툼보다는 나눔을 실천했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다. 내 눈에는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책의 가치를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도 어려웠을 때 정이 있었잖아요. 정.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살벌해져서 그 인간적 정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정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정이. 근데 이제 거기도 개발이 되는데 그 정을 없애지 않으면서 경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 홍보수석 했습니다만 홍보수석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산업화의 한 중심에 있었던 베이비붐 세대에 전 선생님도 베이비붐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 느끼고 또 생활했던 그 체험들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책을 냈고 주변에서 그걸 왜 너 혼자만 그걸 공유하냐. 같이 좀 그러면 너 혼자만 갖고 있냐. 같이 공유하자. 해서 책을 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봉사기, 여행기, 답사기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아는 한은 한국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그동안 살아온 스타일이나 그런 거하고 캄보디아 다녀오셔서 쓰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좋게 봐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 갔을 때 제 이름이 독특합니다.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200만을 치면 딱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은. 괴로운 건데 그래서 200만을 쓰지 마십시오. 혹시 한국 사람 만나면 거기서 다 인터넷이 되니까 또 나오면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 나올 거고 뭐 거기 가 있더라 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생활하는데 불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청와대 홍보수석 했다 뭐 기자 했다 하면은 나도 괴롭고 서로 괴로워서 아니 근데요. 이름도 빼고 다 빼고 살았죠. 아니 어지간해야 이걸 얘기를 안 해줘. 볼까요? 매일경제 기자, 서울경제 정경부장,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한국경제TV 보도본부장, 한국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서울대 경제학. 뭐 더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좋은 경력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보다 얼마나 더 좋으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복을 많이 받고 산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복을 좀 나눠줘야죠. 공유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많이 혜택을 받았다. 이 사회에서. 그 생각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까 어제 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30년 살 거 아니냐. 30년 살면 좋고요. 저는 10년이라고 봅니다. 아유. 이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30년으로 하시자고요. 그냥. 30년이 더 좋고요. 그럼 그 기간이라면은 그 나 때문에 누군가는 복을 덜 받았어요. 상대적이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는 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해서 살고 같이 사는 거죠, 이제. 같이 고민하고. 내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또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가 1차 은퇴하고 또 뭘 더 벌겠다고 또 뭐 한 자리 하겠다고 또 막 하면은 이거 후배들 위해서도 안 좋은 거고 현역에 있는 동료들 위해서도 이게 참 안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다녀야 돼요. 애들이 아직 학교 다니고 그래서 어머니도 85이시고 병원비도 들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고마워합니다.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니까 좀 그 점에서는 이제 그것도 복이죠. 복인데 하여간 저는 그래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 그것도 하나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이제 선생님 지금 노력한 것과 내가 받은 복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 행운, 불행 이런 것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 부여하는 복들을 잡을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언론사에 있고 청와대에 아닙니다. 간다는 건 노력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친구들 압니다. 전혀 그거 안 아니요. 맞습니다. 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탁 잡아서 뭔가 구현할 수 있는 재주나 노력이 부족했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복이나 이런 걸 다 잡아서 모아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 나눠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눠줄 거 뭐 있겠습니까만은 하여간 마음으로라도 예. 행동으로라도 예. 같이 놀아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주신 게 아까 이렇게 저하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어제도 저하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뵙는 순간 아, 이분이 노무현하고 노짱하고 몇 년을 같이 있었겠구나. 아침에 인사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 양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이 양반 화날 때는 뭐라고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저를 한 10년 전으로 확 돌려놓는단 말이죠. 네. 누가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못하거든요. 그것도 선생님이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청와대 가 있었고 했던 것들 그게 본인의 복일 수도 있고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아서 저 같은 사람한테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찡하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 나눠준다는 게 참 오해를 살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뭐 막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다니시고 그 나눠준다는 개념이요. 예. 저는 제 세대 가운데 제 예. 친구들 가운데 선배나 기농이나 기촌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순 기촌, 단순 기농하고 싶지 않은 게 예. 제가 뭔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기촌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예. 같이 농사 짓고 예.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만이 되겠다. 예.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얻었던 거 예. 지식이든 지혜든 아니면 인간적 네트워크든 예. 그러고 내가 기촌하게 될 경우에 나도 언젠가 기촌하려고 하는데요. 예. 기농하게 될 경우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좀 연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좋죠. 예,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서 생각했고 나를 좀 버리고 싶었고 예. 내가 뭐 청와대 홍보수석에 또 뻣뻣해가지고 거기 목에 힘주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면접에서 떨어지셨어요. 예. 그러면. 예. 지금 뭐 농촌에서 그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년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책도 더 좀 쓰시고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느꼈던 찡함이나 그런 것을 좀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에 가시더라도. 예. 건강 유지 더 하셔서 운동 열심히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을 좀 더 만나고 더 이렇게 얘기도 그래가지고 듣고. 저는 이제 예. 제 같은 베이비 부모의 은퇴 세대들이 예, 사실은 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사는 거야 차이가 있겠지만 그 예. 무슨 큰 차이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졌던 그 노하우나 무슨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좀 공유하자 사회적으로. 예. 그런 것도 하나 제가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 봉사하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옛날에 생각하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 은퇴자들이 한국에 가서 그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남아에 가서 하자는 거예요.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술을 많이 안 먹어요. 거기 가면은. 그리고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당연히 뭐 생활비. 예,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생활비가 일단 물가가 싸고 예.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많은 모임도 없고 그분들하고 살게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도 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만난 분들이 많은데 예. 책에는 그걸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 예. 못했는데 좀 일부 대표적인 걸 소개했고 예. 의외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의사 하시다가 예. 아니면 간호사 하시다가 예.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의사 하시는 사람들 왜 의사하냐. 예. 나 한국에서 의사하면서 돈 벌 만큼 벌었다. 뭐. 더 벌면 뭐하냐. 이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사를 합니다.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데인가요? 아직 살만합니다. 예. 살만합니다.
제가 너무 절망을 요새 느껴서 좀 안 좋은 사람들만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사람들은 텔레비 신문에 안 나옵니다. 난 이걸 느꼈어요. 요 근래 올해 너무 절망을 해서요. 그렇죠. 예, 너무 슬프고 예. 참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월호 문제죠. 예. 세월호가 사건이 터진 진도가 제 고향인데요. 그래서 몇 번 가봐왔고 팽목항도 가봐오고 그랬는데 가장 슬픈 게 그겁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캄캄한 방에서 죽어가 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죽었는지 모르고 그게 슬픈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걸 뭐 교통사고라고 또 뭐 했던데 정신 상태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나라에서는 참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묵묵히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행도 하고 저는 끝까지 포기도 안 할 거고요. 제가 저 따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바뀔 일은 없겠지만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모아지면은 그게 힘이 됩니다. 반대로요. 좋다. 내가 얘기해서 당신들이 안 듣는 것도 좋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도 안 듣는다예요. 예. 근데 국민의 힘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시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도. 절대로. 백성을 이긴 군주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한테는 왜 왕을 죽인 경험이 없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죽인 경험이 필요하다. 왕을 죽여본 민족만이 세상을 뒤집고 새로운 세계로 갔지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건 저는 그런 국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벌들만 더 힘이 세지고 정치권만 힘이 세지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재벌을 무슨 수로 해체를 하고 엎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왕을 죽인 경험이 없냐 이거죠. 우리도 꼭 한번 해야 될 경험인데 다소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거 주장합니다. 그래도 이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그 역사는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민주화 과정을 보면은 또 발전하고 이제 국민들이 위대한 거죠. 예,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힘을 써주시면 저는 이제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잘 되겠죠, 뭐 좋게 생각하고요. 기분 좋게. 그래서 또 봉사도 하고 오시고 책도 내셨으니까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선생님 바쁜데 걸음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책 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출신의 경제 전문 기자라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는 홍보수석이었다. 이거 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갑의 세계를 살아온 분입니다. 등산으로 말하자면 최정상 능선을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까마득한 높이를 유지했으니 계곡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름에 가려서 산 아래 개딱지 같은 집들이 보였겠습니까? 돈도 백도 없고 배움도 모자라서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 심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꺼이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스스로를 이름표 뗀 아저씨로 바꿨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내부에 웅크린 것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동안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다녔다면 이제 그는 장화를 신은 셈입니다. 늪지대를 횡단할 마음의 준비를 마친 거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갈등이라는 온갖 독충이 덤비고 또 수시로 회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 믿습니다. 인생은 무엇보다 재미 아니겠습니까? 200만 선생님의 재미있는 인생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